되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서울인 라디오에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기행의 202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서울인 라디오에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영진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 강북기행팀의 이상민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민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북기행 TF팀의 이상미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두루두루 배움터라는 배움터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자원순환 환장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미인이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배움터에서 활동하신다고 했는데 두루두루 배움터는 어떤 곳인가요? 네, 두루두루 배움터는 말 그대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현재는 노동 네트워크와 노인 활동을 중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 활동으로 대표적인 것은 월요일마다 노인 밥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이제 식사를 현장에서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포장을 해 가시는데요. 그때 그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식사 포장에 일회용을 쓰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통을 가지고 와서 용기 내 챌린저처럼 통을 가져오셔서 포장해 가는 밥상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80회차이고요. 100회를 목표로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그런 멋진 단체입니다. 매주 노인밥상을 진행하는 것도 놀라운데 더욱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어르신들이 직접 용기를 갖고 와 음식을 가져가신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네요. 오늘은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데 아쉽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늘은 강북기행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강북기행을 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그 강북기행은 강북구의 여러 단체들이 모인 TF팀입니다. 그런 말 아시나요 혹시? 그 끝은 시작은 비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라는 말이 강북기행에 딱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처음에는요, 무엇이든지 뭘 좀 해보자, 기후위기에 좀 대응해보자 해서 살짝 급하게 결성된 느낌이 드는 그런 TF팀이었지만, 물론 저는 2017년부터 마을에서 자원순환이라든가 기후위기 활동을 쭉 해오고 있긴 했었습니다. 자원순환 관련 일을 하기도 하고요. 자원순환 각이라는 거점을 통해서 2017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해보자라는 제안을 받았고 저희가 그러니까 올해 21년 2월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1인 실천 등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우리가 좀 재미있게 1인 실천을 좀 홍보하고 캠페인 활동을 하면 어떨까라고 했지만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개인의 실천으로 도저히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면서요. 좀 더 강북구에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좀 대책을 좀 마련해보자라고 해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팀입니다. 와,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욱 강북기행에 점점 더 궁금해지고 있네요. 그런데 왜 이름이 강북기행이에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강북구 기후위기 실천 행동의 줄임말입니다. 마음에 쏙 들고요. 입에도 착착 붙는 말인데 간혹 이름을 들은 사람들이 기행이라는 글자가 붙다 보니까 너네 여행하는 단체냐? 라고 오해를 좀 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저희가 11월에 회의를 통해서 강북기행 앞에 이름만 들어도 무엇인지 아는 그런 이름을 좀 붙여보자라고 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살림 강북기행이라든가 탄소제로 강북기행이라든가 이렇게 논의 중에 있습니다. 12월 정도에는 아주 멋진 이름이 태어날 것 같은데요. 탄소제로 강북기행이 굉장히 멋있게 느껴지나 탄소 제로라는 말이 우리가 너무 저걸 탄소를 제로로 시켜야 되나? 라는 약간 걱정도 앞서는 아주 그런 멋진 이름입니다. 와, 이름이 정말 멋집니다. 앞으로 강북기행 이름처럼 꼭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강북기행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속 단체들은 어떤 단체가 있는지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북기행은 하나의 개인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강북구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민간 거버넌스 협의회,
강북마을 뭐 사무국장님은 워낙에 그 단체 행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강북구 마을자치센터, 강북혁신교육지구 실행추진단, 민간대표자 회의, 그다음에 제가 들어있는 두루두루 매움터, 그리고 한신대 캠퍼스 타운 사업단, 시립강북 청소년 난나, 인수동 생활상권은 거의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조팀으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계시고요. 번이동 로컬랩, 그다음에 여기랑 같이 연결된 강북 FM, 그리고 강북구 사회적 경제협의, 힘듭니다. 녹색가게, 그리고 답별도서관, 그리고 수요일동 도시재생지원센터, 재미난 카페, 이렇게 현재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와, 정말 강북구에 있는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하고 있네요.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사실 모이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모임을 하고 있고요. 또 모임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조금 더 알고 싶어지네요. 소개시켜 주세요. 네, 사실은 그런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회의가 사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소속 단체는 많지만 정말로 매월 정기적으로 정기 운영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한 번도 빠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오늘 안 돼요 뭐 이러시는 분들 없고요. 거의 10명에서 20명 정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 주민 실천 행동을 위해서 거점을 공간을 운영하는데요. 거점 공간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존에 있던 거점을 이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기반 조성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요. 강북구 정책 제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또 기후기 관련 공동행동 등 다양한 단체와 연대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강북기행인데요. 그러니까 정리 좀 복잡하죠. 정리를 해보면 강북기행은 거점을 토대로 하는 일주팀, 그 다음에 일상적 주민 실천을 이끌어내는 공동실천 행동팀, 그리고 정책 제안까지 생각하는 기반 조성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일주팀에서 첫 번째 거점이고요. 그리고 일주팀 안에 단톡방에서 단톡방을 관리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와, 월 1회 전체 회의를 한다고 하니까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다들 열정들이 지금 보여지네요. 굉장히 구체적인 영역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주팀이 좀 궁금해요. 아이스팩 활동을 한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원래 거점 강북기행 테이프팀 결성되기 전부터 2020년부터 저희 수요일동에서는 아이스팩 관련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 재순환을 이제 모아서 마을에서 조그맣게 재순환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북기행 테이프팀이 결성되면서 이런 거점이 좀 많으면 좋겠다라는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순환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모으기 각각의 거점에서 모으기 시작했는데 이제 모으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누가 세척하지? 이걸 어디에 줘야 되지라는 굉장히 어려움이 사실 어려운 부분 때문에 사실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강북구에서 4월부터 강북구에는 13개 동이 있어요. 동사무소 앞에 아주 좀 작은 아이스팩 수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수거함에서 설치되니까 아이스팩이 조금 버려지는 그런 수거가 되는 양이 좀 활성화를 좀 띄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청 간담회를 통해서 아이스팩 수거를 동앞에서만 하지 말고 우리가 모으는 거점을 좀 돌아주세요라고 제안을 드렸고 여러 번의 논의 통해 지금 현재는 저희 5개의 거점을 아이스팩 수거 업체가 돌면서 이렇게 아이스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잘 되고 있는데 또 단 하나 걱정은 여름보다 겨울이라서 그런지 수요가 좀 적어서 저희가 수요처를 빨리 발굴해야 되는 것도 저희 하나의 걱정이고요. 또 하루 빨리 많은 수요처를 좀 만들어서 재수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제가 얼떨결에 어떻게 수요처 발굴까지 말하게 되었네요. 네. 와, 그럼 아이스팩에 관해서 대단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이스팩 활동 말고도 또 다른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21년 활동은 굉장히 많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일상적 주민 실천 행동으로 아이스팩 요원이 있었습니다. 또 자원순환이 될 수 있는 우유팩이나 뭐 작은 플라스틱 그리고 뭐 아이스팩을 당연히 끌어내는 거점 공간 운영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 실천을 끌어내기 위해서 일상적 실천 행동 캠페인 활동을 했고요. 그런 활동 중에는 캠페인으로는 불고기 행사라든지 용기내 챌린지라든지 그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일상 행동으로 계속 주민들과 좀 소통해 왔고요. 그리고 공동행동으로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1인 시위라든지 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1인 시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아이스 요원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가장 제가 좀 재미있는 활동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즐겁게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후위기 활동을 한 것은 너무 좋아 보여요. 그중에서 아이스 요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아이스 요원들은 어떤 활동들을 했을까요? 네. 가장 큰 성과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아이스 요원이라는 것은 좀 뿌듯하고나 할까요? 저는 그런데요. 강북기행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취지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저희가 자발적으로 만나기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북 아이스 요원은 굉장히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이 동주민센터 앞에 설치가 되었는데 이 수거함이 설치가 된 후에 안에 쓰레기도 좀 많이 버려지고 또 수거가 안 돼서 많이 쌓여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저희가 우려했던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고민을 해볼까, 어떻게 좀 해결해볼까라고 어떤 분이 의견을 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 수거함을 모니터링해보자, 모니터링할 요원을 찾아보자라고 했고요. 그렇게 아이스팩 요원, 요원을 발굴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뭐 사진을 찍고 뭐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없는지 또 올려주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좋았던 거는 주민들의 좀 쉽지만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렇게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쌓여가지고 이걸 또 간담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간담회에 가서 관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비전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와, 아이스 요원 이름이 정말 재밌습니다. 무슨 특수 요원 같기도 하고요. 왠지 특명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일주팀이 아이스 요원 아이스 활동 외에도 또 다른 팀들의 활동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다른 팀의 활동도 얘기해 주세요. 조금 길게 해야 되겠다. 네. 아이스팩은 사용을 하려면 재순환을 하려면 사실은 사람들의 이미지가 조금 이 의식 변화가 좀 되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재순환을 해도 난 사용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거나 업체에서 저희는 그런 걸 사용하지 않아요라고 하면 사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재순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미지를 좀 개선해 보고자 해서 아이스팩 재순환 설문조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재순환은 좋다. 그리고 재사용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 깨끗이만 씻으면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표가 붙은 것들이 있잖아요. 특정 상표가 그런 거 있어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책 제안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정책 제안을 하려면 똑똑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또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구만 공부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뭐 노원구라든가 도봉구라든가 아니면 저기 지방에 있는 곳들을 그곳에 있는 조례들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조례 살펴보고요. 저희 동네에 뭐 기후 위기나 자원순환 관련한 조례를 좀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데이터로 간담회를 아까 말씀드린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2번의 공론장도 진행했었습니다. 와, 올해 2월부터 시작한 모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정말 1년 동안 다양하고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다 보면 혹시 좀 아쉬웠던 거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1년을 돌아보면서 한번 그 아쉬웠던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를 또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쉬웠던 것은요. 사실은 그 1인 시위할 때 이제 수유역이나 번화가 쪽에서 사실 많이 합니다. 횡단보도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좀 내일 같지 않게 느낀다고 할까요? 그럴 때 좀 너무 마음이 좀 아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심이 좀 없어 보여서 뭔가 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사실 좀 눈을 안 마주쳐요,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속상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엄지척도 해주고 또 박수도 쳐주고 뭐 화이팅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것들 응원으로 이제 제가 조금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뭐 지금은 그럴지언정 또 시간이 흐르면 같이 또 1인 시위에 동참해주지 않을까라는 믿음으로 좀 하고 있지만 좀 모두가 내일같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기후위기 대응에 조금 열심히 하는 1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무척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렇지만 아마 길을 가다가 이런 이런 것들을 본 시민들은 아마 기후위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반드시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후위기 활동들, 1인 시위 같은 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또 보편화되고 많이 한다 그러면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도 파이팅 하고 싶어지네요. 올해 한 해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는데요. EP 말고 혹시 뭐 기반 조성팀 활동 이런 것 좀 있을까요? 네. 강북기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팀이 있고요. 공동행동팀이 있죠. 그리고 기반 조성팀이 있는데요. 정책 제한 때문에 지자체에 이렇게 각종 조례들을 공부하지만 이대로 끝내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강북기행의 기후정의 학교를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총 11회차에 걸쳐서 진행했는데요. 반을 1반, 2반, 3반, 4반, 5반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반은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해서 좀 교육을 했어요. 인권과 기후위기는 되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또 강의를 들어보니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2반은 기후위기가 먹거리예요. 먹거리 또한 기후위기나 환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뭐 육식이라든가 뭐 수입 뭐 식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줌을 통해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됐고요. 기후위기가 에너지 것도 3반이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는 당연히 뭐 가장 떼야 뗄 수 없는 관계이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강의였고요. 또 4반은 기후위기와 자원순환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위기와 자원순환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고요. 자원순환 역시 기후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번째 5반은 기후위기와 지역순환 순환 경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청소년 저탄소 지구생활 워크숍은 청소년 센터 난나에서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모두 성황리에 굉장히 잘 멋지게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계획은 했지만 코로나로 이제 4단계 격상되면서 이제 대면이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줌으로 진행을 했는데 줌으로 했을 때 그 개별로 줌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지만 약간 소규모로 거점에 모여서 그 거점별 한 4명 정도 모여서 또 모니터를 통해서 같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4분이서 아니면 5분이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런 것들을 또 설문조사하는 그런 것까지 진행을 해서 좀 후기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북 텃밭에서 채식 요리 수업을 해서 현장에서 재미있는 샌드위치 만드는 수업도 했었고요. 참 1년이 굉장히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요.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교육은 저는 좀 몇 번 교육을 들어봤지만 사실 환경 교육을 하는 게 이렇게 일상적으로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접하기가 되게 어렵거나 하기는 한데 이런 기반 조성팀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또 함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또 편안하게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교육장에 와서 또 들으려고 하면 또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더 많은 분들이 집에서 하는 것들이 더 아마 좋은 효과를 좀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북 기행은 1년 동안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해왔는데요. 강북 기행은 내년에는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더 하고 싶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영진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줌이 굉장히 좋은 건 저도 뭐 줌으로 강의도 하지만 그 상의는 굉장히 차려입고 하의는 다르게 입고 있어도 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줌에 좀 너무 장점이 있지요. 그렇지만 단점은 그래도 우리가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좀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1년을 처음은
비약하게 그냥 약간의 계획 없이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 한 번 1회 1회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계획을 내면서 다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너무 좋지 않았나 싶고요. 저의 내년의 계획은 강북기행의 네이버 밴드가 있습니다. 근데 좀 활성화가 덜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계획이고요. 그리고 강북기행 역할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주민의 자발성이 필요한데 좀 더 의미를 찾아보자라는 것이 저희의 또 계획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현 방안 등이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우리가 주민에게 전달하거나 관에게 요청하거나 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정해져야 할 것 같고요. 강북기행이 지금 거점이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 거점도 물론 충분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아직 저희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강북구의 13개 동에 하나의 거점만 생겨도 13개 거점이 생기거든요. 그런 거점들이 좀 생겨서 연대를 할 수 있게 거점 및 연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민 홍보를 들을 수 있죠. 자발적인 모니터 요원을 또 만들 수 있고요. 또 다른 것들, 또 재미있는 그런 요원들을 좀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역할을 지속 가능해야죠. 왜냐하면 저희가 강북기행이 주민의 일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민과 간의 협치를 하려면 저희가 중간 지원 조직 같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가의 간담회를 저희가 진행을 했지만 간담회가 필요해 보이는데 단기적인 간담회는 필요하기보다는 굉장히 정기적으로 분기별, 월별 이렇게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요구하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강북기행 학교가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성인 대상이었다면 가족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기후 위기 관련 교육 재미있는 예를 들면 강북기행 기후정의 학교 시즌2 이런 것들을 좀 시도해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관과 민인과 같이 하고 해도 저희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만큼 이 자발성이 계속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천 행동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 제안까지 또 함께할 수 있는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까지 마련한다는 내년도의 계획을 보니까 정말 기대도 되고 또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맨 처음에 소개시켜줄 때 자원순환 환장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님을 맡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자원순환 환장 사회적 협동조합은 어떤 단체인가요? 조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환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못 들었죠?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영진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1인이라고 하셨는데 저 쌓인 쓰레기를 보면 어떤 느낌이십니까? 환장하겠네? 정답입니다. 네. 그렇게 환장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환장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개할 때 환장하겠네라고 소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환장의 이름을 부여해 봤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장, 생각을 전환하는 장, 자원을 순환하는 장에 환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사회적 가치를 가진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2020년부터 진행했던 우유가 모으기 활동이라든가 아이스팩 재순환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자원순환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를 확대해서 자원순환 가게와 그다음에 제로 웨이스트 물품을 판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숍, 그리고 제로 웨이스트, 그러니까 쓰레기나 티백이나 이런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제로 웨이스트 카페, 그리고 브런치를 판매하는 제로 웨이스트 카페와 샵, 자원순환 가게가 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저희가 지금 오픈 예정 중이고요. 1월 달에는 이제 준공식을 통해서 오픈하게 되는데요. 그 공간 자체 이름도 환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자원순환을 해서 폐지를 주시거나 지역경제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고요. 일자리 창출까지 생각하고 있는 아주 멋진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네. 강북구의 제로 웨이스트 숍과 카페가 그리고 자원순환 활동이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생긴다고 하니까 앞으로 환장의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북기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간단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강북기행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까 기후위기 대응하는 1인이라고 하셨으니까 충분히 제 얘기를 듣는 순간 홀딱 반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어렵지 않습니다. 강북기행에 들어오시려면요. 월 회비 50만 원씩 내시면 됩니다. 농담입니다. 자, 어떤 단체라도 괜찮고요. 당연히 뭐 누구나 와주시면 되게 감사하게 받아들이죠. 그리고 마음만 내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혹시 마음을 내어주고 싶지만 나는 좀 바쁘고 나는 조금 다는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저희가 공동행동 하잖아요. 1인 시위나 이런 것들 할 때 이제 같이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두고요. 어쨌든 누구나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강북 기행입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마음 먹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편하게 들어오시고 나오실 땐 잘 못 나가요. 그래서 제대로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푸하하하 농담입니다. 네, 저 혼자만 웃고 있군요. 자, 네. 언제든지 어쨌든 연락 주시면 함께 해줄 수 있으니까요. 혹시나 공간이 있는 거점이라면 정말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자, 공간이 있는 단체라면 거점으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너무너무 저희가 환영하니까 언제나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띠링띠링. 네, 강북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아마